자, 미적분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자, 23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 거야. 23번부터는 뭐 쉬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자, 2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에 12n 더하기 1 하고 나와 있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초고창 앞에 개수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3 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치? 자, 24번 보면은 24번에서는 두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2의 an이 6 나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이 2하고 나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래서 an이 뭔지 b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n 앞에는 뭐가 있어야지만 3n 더하기 2가 있어야지만 6이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극한은 집요하게 모양 맞춰주기. 그래서 3n 더하기 2의 an 만들어주고 bn은 분모에 n이 있어야 되는데 n분의 bn 만들어주면은 자, 식이 변했으니까 식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n 더하기 2 다시 분모에 나눠줄 거고 n도 분자에 곱해줘서 식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줘 버리자. 그치? 자, 그럼 앞에 있는 요만큼이 6으로 가고 그 다음 요 녀석은 2로 간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3분의 1로 갈 거야. 그래서 4 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여기서 어디가? AN은 앞에 3n 더하기 2가 있어야지만 6을 쓸 거라고. AN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AN 앞에 3n 더하기 2를 곱할 거야. 억지로 곱했으니까 억지로 나눠줄 거야. BN은 분모에 n이 있어야 된다고. n분의 BN이 2로 가. 그래서 n분의 BN 만들어줬으니까 n을 억지로 나눠줬네? 그래서 n을 곱할 거야. 그치? 그럼 6을 계산하면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6으로 갔어. 얘는 2.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3분의 1. 그치? 자, 그 다음 25번 갈 거야. 25번. 자, 수열 나오면은 당연히 나오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자, n항까지의 합을 알려준 상태에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n항까지의 합이니까 우리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an을 찾아주려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시그마는 sn이랑 같잖아. sn에서 sn-1 뺀 게 an일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루트의 n 플러스 2에서 루트의 n 플러스 1 뺀 게 an일 거라고. 그치?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an을 구하랬으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곱하기 루트의 n 플러스 2 빼기 루트의 n 플러스 1 구하라는 거라서 자, 가로속에만 유리화해주면은 분모는 루트의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의 n 플러스 1이고 분자는 루트 n 되겠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창 앞에 개수가 답. 그래서 2분의 1 하고 나오겠다. 어렵지 않고. 자, 26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제곱 더하기 2a의 n제곱 분의 5a의 2n제곱 더하기 2a의 n 플러스 1제곱이 a 더하기 1 하고 나올 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지수함수 극한, 등비급수 극한 형태의 문제라서 자, 공비를 볼 거야. 우리한테 주어진 형태가 a의 2n제곱 모양이랑 2a의 n제곱 모양이 있으니까 그치? 자, 이 녀석의 공비는 a의 제곱이고 이 녀석의 공비는 2a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게 더 커?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a 제곱보다 2a가 더 클 때랑 두 번째 a 제곱이랑 2a랑 같을 때랑 세 번째
a 제곱이 2a보다 더 클 때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a가 자연수랬으니까 양수라서 나눠버리면은 결국 a가 2보다 작아서 a가 1일 때네. 그치? 자, a가 1일 때 대입해줘 버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5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나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5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초고창합의 개수가 답. 그래서 2 나오겠네. 그게 a 더하기 1이랑 같아져? 같아지네. a가 1이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a가 1은 우리가 찾고 싶은 자연수야. 이렇게 할 거고. 자, 이 녀석도 자연수 했으니까 약분해버리면은 a가 2 나와. 자, a 대신에 2 대입하면은 앞에 것도 4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분의 5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이라서 정리해주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4의 n제곱 분의 5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 곱하기 4의 n제곱이네. 자, 4의 n제곱 앞에 개수 읽어주니까 2분의 9 나와. 그게 a 더하기 1이랑 같아져? 같지 않네. a 더하기 1은 3 나오잖아. a가 2니까. 그치? 같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a가 2는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아니야. 자, a 약분해버리니까 세 번째 거에서는 a가 2보다 커. 자, a가 2보다 크면은 뭐가 더 클 거라고? a제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제곱 더하기 2a의 n제곱 분의 5 곱하기 2a의 2n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하고 나왔는데 얘가 훨씬 더 크다고 뒤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5 나와. 그게 뭐 나오는데? a 더하기 1 나온대. 그래서 a가 4.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 값 이렇게 두 개 나온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보자. 27번.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원점을 지나고 길이가 a의 인 직선이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원과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자, 첫 번째 원이 중심이 2n-1,0이고 반지름이 n하고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원이 중심이 2n 플러스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1하고 나올 때 자, 원점을 지난 직선이 이 원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원과는 만나지 않게 만들어주래.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뭐 하면 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 얘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다.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직선은 y는 an, x 하고 나오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원의 중심 2n-1,0에서부터 이 직선 anx-y는 0까지의 거리 d가 뭐보다 반지름보다 짧아야 되겠다고.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맞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자. 그럼 루트 a제곱 an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대입해보니까 2n-1 an 한 개 반지름인 n보다는 작을 거야. 자, 넘겨준 다음에 제곱할 거야. 그러면은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에 an이
얘 넘겨준 다음에 제곱하니까 n제곱에 a의 n의 제곱 더하기 n제곱 모양으로 나와서 n제곱 빼주고 나눠줘 버리면은 an의 제곱이 뭐보다 작아? 3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분의 n제곱보다는 작아지겠네. 그치? 오케이. 식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 거야. 이번에는 어디? 요 녀석의 중심 2n 플러스 1,0에서부터 요 직선 anx-y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찾아주면은 루트에 an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대입해 주니까 절대값 2n 더하기 1의 a의 n 이 반지름인 n 플러스 1보다는 클 거야. 자, 마찬가지로 넘겨준 다음에 양변 제곱해줘 버리면은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의 an 얘 제곱한 다음에 전개해 주니까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의 a의 n 플러스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나와서 넘긴 다음에 나눠줘 버리면은 제곱인데 an의 제곱이 뭐보다 커져? 3n제곱 더하기 2n 분의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보다는 커지겠다. 맞아요. 됐어요? 루트 7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줄 거야. n 플러스 1에 제곱하고. 됐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3-an 제곱분의 2의 값을 구할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 an 제곱의 범위 나왔으니까 얘 가지고 샌드위치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 범위 찾아줄 거야. 그치? 자, 범위 찾아주면은 자, an의 제곱의 범위 지금 뭐 나왔어? 뭐보다 클 거고 3n 제곱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클 거고 전개해 주자. 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 얘는 3n 제곱 더 빼기 4n 더하기 1분의 n 제곱보다는 작을 거야. 맞지? 약간 되지? 2n. 자, 그 역수 취한 다음에 3에서 뺄 겁니다. 역수 취하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은 부동의 방향 다시 반대로 바뀔 거야. 알지? 거기다가 3까지 더해볼게. 그러면은 3-3n제곱 더하기 2n분의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부터 3-3n제곱 빼기 4n 더하기 1분의 잠깐만 역수 취했는데 3-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3n제곱 더하기 2n부터 3-n제곱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맞출 거라고. 맞아. 자, 통분해주면은 결국 3-an 제곱분의 1이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분의 여기다가 3 곱해서 얘 뺄 거야. 그러니까 3n제곱 없어지고 6n제곱에서 2n제곱 뺐으니까 4n 마이너스 3하고 나올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3n제곱 빼주니까 n제곱분의 4n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나오겠다. 그치? 자, 그 녀석 극한 취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 4로 갔네. 그래서 가운데 것도 4로 가는구나. 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지 같구만. 그지? 3점짜리인데.
자, 28번 볼게. 28번. 자, 28번, 29번, 30번까지 4점짜리 문제는 요새 미적분 트렌드를 따라서 와, 계산이 어마어마해. 됐어요? 계산하다 한번 죽어봐라 라는 문제야. 전부 다. 자, 28번 볼게. 28번 fx가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더하기 5하고 나와 있고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gx가 2분의 1 px 제곱 더하기 2분의 1 qx 더하기 5하고 나와 있대. x가 0보다 작을 때는 5래 언제 x가 0보다 클 때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녀석이 hx하고 나와 있는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의 2n제곱 더하기 5의 2n제곱 분의 fx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의 2n제곱 gn 하고 나와 있어. 자, 전부 다 2n제곱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의 2n제곱 더하기 5의 2n제곱 분의 fx 곱하기 fx의 2의 n제곱 더하기 gx의 5의 2n제곱 모양으로 나와서 그치?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테니까 최고차 합의 개수가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럼 최고차 합의 개수가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면은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네. 뭐랑 비교해줘야 돼? fx랑 5랑. 그치? 오케이. 자, 헷갈리면은 5의 2n제곱으로 나눠버릴 거야. 그치? 자, 5의 2n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분의 fx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fx 곱하기 5분의 fx의 2n제곱 더하기 gx 모양으로 나와서 자, 이제 n제곱 모양이 얘만 붙었으니까 이제 뭐가 중점이야? 5분의 fx가 1보다 큰지 아니면 얘가 1인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그게 관건일 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f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 합의 개수가 답이 될 거야. fx. 맞아. 또 5분의 fx가 1이면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2분의 f1 더하기 g1 하고 나올 거야. 맞지? 또 5분의 f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은 자,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니까 gx 나올 거야. 자, 또 5분의 f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잠깐만, 얘 f1 아닌데 fx gx라고 쓸게 그냥.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인데 그냥 1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fx 더하기 gx 하고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5분의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 나올 거라고?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 나올 거라고. fx하고. 맞아. 자, 이제 뭐가 필요해? 5분의 fx가 5가 되는 x값과 마이너스 5가 되는 x값이 필요하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fx가 5가 나오는 값을 찾자. 그치? 자, fx가 5가 나오는 값 찾아보니까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5가 나와서 5 없어지고 2 곱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0 나오니까 x가 0 또는 3인데 0에서 중근 가졌어. 맞지? 오케이. 자,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찾자.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더하기 5 나올 거, 5가 마이너스 5 나올 거고 5 더해준 다음에 2 곱해줘 버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0이 0 나오는 x값 찾고 싶어. 그래서 조립제법 하면은 1, 마 3, 0, 20하고 대충 마이너스 2 같은 걸로 될 것 같아. 1, 마 2, 마 5, 10, 10, 마이너스 20, 0 하고 그래서 x가 2일 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3차 함수 fx 그래프가 0에서 접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5가 되는 x값이 3이고 마이너스 5가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요 녀석 범위는 fx가 5보다 큰 녀석이니까 x래. 맞지? x가 5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그치? 자, 얘가 5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3이라는 얘기고. 그치? 얘 나왔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라는 얘기고. 그치? 요 녀석이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요 녀석이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는 gx 그래프 그려줄 거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fx,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gx, 또 fx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그치? 자, 특히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3일 때는 5가 나온 상태에서 자, 3보다 클 때는 fx 그래프 그릴 거고 3보다 작을 때는 또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는 gx 그래프 그리면서 얘가 무슨 함수가 될 거라고? 연속 함수가 될 거라고. 눈 빨간 것 봐. 아주. 감동적이냐? 자, 그런데 gx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나오고 0보다 클 때는 상수 함수 나왔어. 5짜리 상수 함수 나왔어. 그러니까 gx는 0부터 3까지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맞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줄 거야. 근데 연속이 되게. 맞지? 연속이 되게.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 gx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돼. 맞습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치? 밑에 있는 조건 안 했네. 자, 이 그래프 상황에서 밑에 있는 조건 보니까 뭐래?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k-2의 n제곱분의 1에 x 더하기 5라는 직선과 y는 hx, 얘가 h야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게 hx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4가 나오는 4다.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몇 개? 4개. 뭔 소리야? 7개 나오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7개 나오도록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결국 이 직선은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떤 직선이 돼? y는 kx 더하기 5가 돼. 맞아.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갈 테니까. 맞지? 자, 그래서 이 직선이랑 4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이 7개 나올 거래. 알겠어?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언제 7개에서 만나는지 한번 보자. 자, y절편이 5인 상태야. y절편이 5인 상태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난 직선이 4개 점에서 만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 2점에서밖에 안 만나네. 맞아? 그래서 어디를 기본적으로 지나야 돼? 여기를 기본적으로 지나야 돼. 그치? 여기를 기본적으로 지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 알았지? 자,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 구해보면은 자, 미분해 보니까 뭐야? 2 맞아? 맞지? f 프라임 x 구해보면은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3x 하고 나오는 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6 플러스 6이라서 10이 나와.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0이 나와. 그치? 딱 마이너스 1 때. 자, 그런데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기울기는 몇 나와? 5 나와. x 증가량 2에 y 증가량 10이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5 나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때는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직선이랑은 접하지 않을 거라고. 그치? 접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네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요 5일 때 이 직선보다는 어때야 돼? 조금이라도 더 가팔라지면은 4개 점에서 만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K가 6일 때부터 접하기 시작해. 뭐 4점에서 만나기 시작해. 그치? 이 위에 거 하나에다가 둘, 셋, 넷 이렇게 만날 테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K 값이 몇 개 있을 거래? 7개 있을 거래. 그치?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까지 있고 13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3일 때는 4개 점에서 안 만날 거라고. 맞아. 그럼 13일 때는 요 2차 함수에서 만나는 요 점 하나가 없어질 거라고.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3일 때 얘가 접선이 될 거라고. 그치? G 프라임 0이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 다 나왔어.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면은 gx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g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2p 마이너스 q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 나와서 결국 2p 더하기 10이 q하고 나올 거고. 맞지? 두 번째 g 프라임 0의 범위 나왔어. 그래서 g 프라임 x 구할 거야. 자, 그럼 px 더하기 2분의 1 q하고 나올 건데 거기다가 0 대입할 거야. 0 대입하면 g 프라임 0이 2분의 1 q 나와. 그게 12부터 13 사이일 거라고. 자, 그러면은 q의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야? 24부터 26까지라서 q가 될 수 있는 게 25랑 26 있는데. 그치? p랑 q는 자연수니까 q는 짝수야. 그치? 그래서 q가 26이야. q 대신에 26 대입하니까 p가 13이야. 이렇게. 알겠어요? 맞나? 뭔가 잘못됐어. q가 26이야. 16. p가 8이야. 그래서. 그치? p가 8이야. p가 8이고 q가 26 나왔으니까 이제 또 문제에서 h4 구하래. h4 구했으니까 h4는 f4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f4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어려워. 그치? 그치 같다. 5.
어. G 프라임 0이 13이면은 여기서 지금 접한다는 얘기잖아. 13일 때. 그치? 13일 때 접해버리면은 2참수랑 안 만났는데 여기 3참수랑 만나게 될 거야.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네 개가 안 나와. 오이. 어, 0에서의 접선. 요 2차 함수의 접선이 10보다는 커야 돼, 확실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이 지금 4개 생겨야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되는 게 지금 K값이 7개 있대. 그럼 K값이 6부터 시작해서 7개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지? 그러니까 12일 때까지는 4점에서 만나고 13일 때는 4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2보다는 커야 돼. 그치? 13보다는 작아야 되고. 맞아? 근데 딱 13이어도 4점에서 만나지 않겠네. 그치? 3점에서만 만나겠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9번 갈 거야. 아이씨, 오늘 모의고사만 하고 끝나겠는데? 잘못하면은 진도 더 나가고 싶은데. 자, 29번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AC 길이랑 BC 길이가 4m 플러스 2 나오고 AB의 중점, BC의 중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등변 삼각형을 줘줬네 우리한테. 그림 살짝 그려볼게. 중점 P, 중점 Q 추워지고 A랑 C랑 P랑 연결해줬어. 오케이. 그리고 Q를 지나면서 얘랑 각도가 같게 만들어줬어. DQ가 AC랑 만난 점을 R이라고 하자. 각도가 같고 또 CP 길이 알려줬고 루트에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하고 알려줬고 DR 대 CD 가 2대1 DC가 1대2 하고 나왔을 때 이 녀석의 그 간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에서 AC 길이랑 BC 길이랑 얘라고 알려준 상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 플러스 루트 2, 4m 플러스 2하고 그리고 여기 빗변의 길이도 알려준 상태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보면은 여기 길이가 n이 나올 겁니다. 됐어? 그래서 n제곱이랑 얘랑 더해주면은 얘 나오는 거니까. 됐어? 자, 그래서 여기가 n 나오고 여기 길이 각각 2n 더하기 1, 2n 더하기 2라고 나오겠네. 맞지? 이렇게 돼서
자, 그랬을 때 지금 중점 잡았으니까 어떤 삼각형이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P, B, Q랑 닮았네. 맞지? 중점 잡았으니까. 맞지? 그래서 각 B, A, C랑 각 B, P, Q랑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 각도랑 같아져. 얘랑 큰 거랑 닮았으니까. 그치? 그런데 얘가 각 P, Q, R이래. 근데 이 두 개 사이가 억각이야. 얘랑 서로 억각이야. 근데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얘랑 평행해. 맞지? 자, 그래서 A, B랑 QD, DQ가 평행해. 맞아요. 그치? 이렇게 평행해. 자, 평행한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중점이랑 연결해 줬으니까 얘가 몇 도로 만나? APC가 90도지. 그치? 그래서 얘를 M이라고 해버리면은 각 DMC도 90도 나올 거야. 맞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 DR 길이 구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DR의 길이를 우리 X라고 해버리자. 자, 그럼 여기가 N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N 나올 거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대 1이 했으니까 2X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알려준 건 전체 길이의 절반이 될 거야. 2분의 루트에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삼각형 DMC에서 피타고라스 정을 사용할 겁니다. 왜? 얘가 90도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냥 사용하려고 했더니 분수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을 사용할게. 그치?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지금 주어진 직각삼각형이 자, 여기 길이가 x 더하기 2분의 n이고 여기 길이가 2x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니까 이거 가지고 해버리자. 자,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4x제곱이 6호제곱 x 더하기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6호제곱 4분의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하고 나와. 자, 정리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nx 더하기 4분의 n제곱 계산하니까 4분의 16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하고 나와. 자, 넘겨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2분의 4n 플러스 2 4로 나눠버리자. 4로 쫙 나눠주니까 이 파트가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나와서 2n 더하기 1의 제곱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알겠어? 자, 우리가 찾고 싶은 x값은 그래서 근의 공식 써줘야지 뭐. 6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2에 2m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나올 거야. 이제? 어우 힘들다. 자, 근데 x는 길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루트에 4n에다가 12n 곱하니까 48n 더하기 48n 더하기 12 모양으로 나오겠다. 이게 x. 오케이.
거기다가 뭐 빼래? 3분의 4n 빼래. 그래가지고 극한 취하래. 어디? 48, 49n. n제곱 더했구나. 오케이. 예리했어. 좋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3분의 4n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통분해가지고 뺄 거야. 그러니까 8n 빼면 되겠네. 분자에서. 그래서 루트에 49n제곱 플러스 48n 더하기 12 빼기 7n 계산하라고. 아, 그지같은 놈 진짜.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6의 루트에 49n제곱 더하기 48n 더하기 12 더하기 7n 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48n 더하기 12하고.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창 앞에 개수가 답일 거야. 6 곱하기 7 더하기 7 분의 48 7분의 4 끝. 아, 그지 같다. 이거는 진짜 문제 만든 놈도 나쁜 놈이고 만들어 왔다고 그대로 출제한 놈도 나쁜 놈이고. 그치? 지금 둘 다 계산이 다들 그지 같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 이해는 돼? 다시 풀어봐야 돼. 6일이 알려주고 6일이 알려줘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자, 앞에 문제 비하면은 30번은 좀 양반입니다. 자, 30번. 어디 보자. K는 자연수, A랑 B는 정수.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의 A 플러스 B의 n제곱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0의 n제곱이랑 갖게 되는 A, B 순서쌍의 개수가 19개 인 K의 합 구하는 거야. 자, 순서쌍이 19개 나오도록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유녀석 값과 유녀석 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그치? 유녀석 값과 유녀석 값이 존재를 해야 돼. 아우, 진짜. 자, 그러면은 자, 이 값이 존재하려면은 등비수열의 극한이네. 그치? 등비수열의 극한 존재하려면 뭐 해야 돼?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또는 첫째 항이 0일 때.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첫째 항이 0일 때도 찾아줄 수 있는지, 첫째 항이 0일 때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치? 왜 울먹여?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첫 번째,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랑 두 번째, A 더하기 B가 1일 때로 나눠가지고 할 거야. 왜? 그럼 극한값이 달라지거든. 그치? 그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1일 때부터 할까? 벌써 썼어? 그래. A 더하기 B가 1일 때부터 할게. A 더하기 B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보자. 그치? 자, A 더하기 B가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의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요거 공비가 1이니까 어디로 수렴해? 절대값 A로 수렴해. 맞지? 자, 그래서 요 녀석도 요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k분의 뭐가 돼? 얘가 2니까 마이너스 18의
n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결국 k가 자연수니까 k분의 18의 n제곱이 절대값 a 하고 나오게끔 만들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이게 어쨌든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k가 정확히 18이면은 절대값 a가 1 나오지. 그치? 절대값 a가 1 나와. 그럼 절대값 a가 1 나왔다는 얘기는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b는 뭐 돼? 두 개 더한 게 1 나온댔으니까 b가 0이거나 b가 2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순서상 두 개 나왔어. 언제? k가 18일 때. 그치? 순서상 두 개 나왔어. 두 번째. 자, 이번에는 k분의 18이 1보다 작을 때는, 즉 k가 18보다 클 때는. 근데 문제에서 마침 k가 20 이하의 자연수래.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k 값은 19일 때랑 20일 때 두 개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러면은 k가 19일 때는 0 돼버리지. 요 극한값이. 그치?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 a가 0 돼버려. 맞아. 절대값 a가 0 됐으니까 a가 0이야. a가 0이면 b가 몇이겠어? 1 돼야 되겠지. 0,1. 왜? 아니야? 그래서 순서상 하나 나왔어. 그치? 자, 두 번째 a 더하기 b가 이번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그런데 a랑 b는 정수랬어. 정수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나오려면 뭐 나올 수밖에 없겠어? 정수 0 나올 수밖에 없겠지. 맞아.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에 a 더하기 b에 n제곱 했을 때 a 더하기 b가 0이니까 그냥 0 돼버려 얘는. 그치? 오케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얘는 k분의 마이너스 20에 n제곱이라서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20에 n제곱인데 얘가 0이 나오기 위해서는 k분의 20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20보다 커져야 돼. 그럴 수 있어? 없네.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 안 나와. 맞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뭘 볼 거냐면은 a, 절대값 a가 0일 때 봐줄 거야. 첫째 항이 0일 때를 체크할 거야. 그치? 자, a가 0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에 a 더하기 b에 n제곱이 0이라서 옆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0의 절대값 취한 거에 n제곱도 0이 돼야 돼. 자, 근데 a가 0이라며. 그래서 a 대신에 0 대입할 거야. 그러면 0 대입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2b 마이너스 20의 절대값 취한 거에 n제곱이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k분의 2b 마이너스 20이 몇부터 몇 사이 숫자야 된다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숫자야 된다고. 맞지? 자, 그래서 k 곱해주고 20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b의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여야 된다고? 10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10 플러스 2분의 k 사이 숫자여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치? 그럼 a가 0인 상태에서 b의 개수가 결정됐네. 그러니까 여기서 a, b 순서상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b의 개수랑 같아 지금. 맞지? b의 개수랑 같아졌어. 오케이. a가 0일 때.
자, 그럼 이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게 만들 거라고? 19개가 들어가게 만들 거라고. 맞아. 19개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려면 10에서부터 조금 빼고 10에서부터 조금 더 해가지고 19개가 돼야 돼. 그럼 10을 기준으로 앞으로 몇 개 있고 뒤로 몇 개 있으면 돼? 9개, 9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치? 9개, 9개 있으면 돼. 자, 그래서 B의 범위가 10 마이너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안에 19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파는 몇부터 몇 사이여야 되고 지금 1부터 19 10에서 9 빼고 10에서 9 더해가지고 1부터 19까지가 19개잖아. 맞지? 그치? 자,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베타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0 10-2분의 k가 0부터 1 사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2 곱해주면 20-k가 0부터 2 사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K의 범위가 18부터 20 사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K가 19일 때랑 20일 때 19개 나올 거라고. 맞아. 몇 콤마 몇 형태로? 0,1부터 시작해서 0,19라는 모양으로. 됐지? 근데 19일 때랑 20일 때를 아까 차여놨었잖아. 요거로. 근데 마침 0,1 이 안에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러니까 포함되니까 그냥 19개 맞겠다. 됐지?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은 18일 때는 K 대신에 18 대입하니까 B의 범위가 뭐부터 뭐 나와? 9 빼니까 1보다 크고 19보다 작게 나와. 그치? 그러니까 2부터 18까지 해서 17개 나와. 맞아. 어떤 모양으로 17개 나와? 0,2부터 시작해서 0,18까지 해서 17개 나와. 그치? 근데 18일 때 아까 2개 찾아놨었잖아. 어디 갔어? 얘랑 얘로. 근데 얘랑 얘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추가로 2개. 1,0과 마이너스 1,2가 추가가 돼서 얘가 19개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19개 되는 게 K 값이 3개 있다. 그치? 그래서 K는 18이랑 19랑 20이 될 수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아까 28번보다 낫잖아. 자,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볼 겁니다.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 자, 공식. 제발 공식 외우라고. 아니면 큰일 난다고. 알았지? 미적분은 무슨 과목? 암기 과목. 오케이? 누가 공식 빨리 잘 외우고 잘 떠올리냐. 싸움. 자, 사각함수 떠올려 보면은 우리 수 원 파트에서 x, y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해놓고,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각함수 3개를 또 정의를 해줬네? 그치? 뭘로? 사인의 역수로. 사인의 역수는 뭐가 돼? 코시컨트가 된다고. 자, 코사인의 역수는 뭐가 될 거야? 시컨트가 될 거라고. 탄젠트의 역수는 뭐가 될 거야? 코탄젠트가 될 거라고. 알았어? 어디에 코 붙는지 조심해줘야 돼. 맞아?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야.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고. 알았어? 탄젠트 역수가 코탄젠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로 알고 계시고. 자, 이거 가지고 삼각함수 중요한 공식 몇 가지 나왔었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는
삼각함수 존재 이유를 했어. 이거 없으면 삼각함수 아니야. 그치? 제일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자, 세 번째 미적분 나와가지고 종종 나오는 공식이긴 한데 뭐랬지? 요 단원에서는 잘 사용이 안 돼. 그런데 적분 가서는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비슷한 공식으로 1 플러스 코탄젠트 x는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라는 공식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 단원에서는 사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나중에 적분 가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꼭꼭꼭꼭 외워두시고.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 들어가자. 덧셈 정리 다 기억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면은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사코 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코코마 사사. 그제?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마 사사. 이렇게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부반대로. 그치?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수로 나와줬어. 그래서 분모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부 전부 다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맞아? 꼭꼭꼭꼭 알고 계셔야 돼. 알고 있지? 오케이. 자, 이거 이용해서 두 배각 공식. 배각 공식. 자, 배각 공식은 사인 2알파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베타 대신에 알파 대입하면은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자, 항상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해져 있다 그러면 배각 공식 항상 떠올려줘야 돼. 자, 두 번째 코사인 2알파도 마찬가지로 대입해버리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코사인 2알파 요 배각 공식은 변형 공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댔어. 그치? 뭐 이용해서 변형해? 얘 이용해서. 그치? 자, 그래서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대입해버리니까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자, 또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대입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그치? 탄젠트 2알파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 하고 나오고. 그치? 오케이. 배합 공식까지 알고 있고. 자, 반각 공식에서 코사인 변형 공식에서 뭐가 나와? 반각 공식이 나오네. 자, 반각 공식도 마찬가지로 교과 과정에서는 없긴 하지만, 그치? 나중에 너네들 적분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반각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반각 공식은 뭐야?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2분의 1 마이너스가 아니고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제곱부터 할걸. 상관없지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알파는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아우 신나. 어제 시험 봐가지고 신나나? 그래서 시험 끝났어. 자, 이렇게 하고 반각 공식. 자, 그리고 요 중에서 뭐 사인 배각 공식, 사인 덧셈 법칙, 코사인 덧셈 법칙 뭐 중요하긴 한데 탄젠트 이용해가지고 활용되는 문제 중에서 뭐 나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과 y는 m-x 더하기 n-라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예각을 찾아줄 거야. 그치? 예각을 찾아줄 거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 두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세타니까 베타 더하기 세타가 알파 나와서 세타는 뭐 나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요 직선 관계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이 알파 베타에 대한 무슨 값을 알고 있어? 탄젠트 값을 알고 있네.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m, 탄젠트 베타가 m 다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치? 세타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되잖아.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와서 탄젠트 덧셈 법칙 이용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하고 나올 거고, 자 기울기 대입해버리면 1 플러스 m 다시분의 m 빼기 m 다시가 바로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치?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항상 뭐야? 예각이야. 예각에서 탄젠트는 항상 양수거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절대값만 취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만 취해주면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상학함수 합성으로 가자. 상학함수 합성. 상학함수 합성은 미적분은 진도 어디 나가니? 오늘 저 여기 이거 버튼 정리 두 번째까지 많았어요. 진도 더 나가실라 그러면은 아직 다 못 외웠으니까 외울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래. 그래서 자 보고 뭐라고? 왜? 말해. 이렇게 써놔. 말 못하겠으면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알겠지? 이마에다 써놔. 자, 그 다음 상학함수 합성. 자, 상학함수 합성이 교과서에는 나는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좀 잘 봐야 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지 안 가르쳐 주는지. 알겠지?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그거 교과서에서 빠졌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지? 숙제야. 자, 어? 뺀대? 하지 말자 우리도. 뺀다고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고 아래에 있었는데 굳이 안 봐도 된다. 어디 아래에 있었어? 교과서에 있었어? 아이씨, 빠진 줄 알았더니 교과서가 있네. 미적분 선생님 몇 분이야? 세 분이야? 두 분이야, 세 분이야? 그 중에 한 분은 가르쳐 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래서 살짝 하고 갈게. 그치? 자, 상학함수 합성은 뭘 상학함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냐?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하고, 자 서로 다른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거를 가지고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게 상학함수 합성이야. 이제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상학함수를 하나의 상학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요 공식 사용할 거야. 요 공식. 알았지? 두 개의 사인, 코사인 돼 있는 거를 하나의 상학함수로 만들어 줄 거라고. 맞아? 그래서 어떤 공식 사용하겠다고?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다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는 요 공식 사용할 거라고. 맞아. 거기서 지금 사인 세타 부분, 코사인 세타 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뒤에 뭐가 곱해져야 돼?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곱해져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를 코사인이라고 하고 얘를 사인이라고 생각해 버릴 거야. 맞아. 근데 실제로 얘가 진짜 코사인 사인이 돼? 안 된다고. 상학함수 안 된다고. 왜 상학함수 되려면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 어디 갔어? 얘를 만족해야 된다고. 제곱해서 더한 게 1이라는 걸 만족해야 된다고.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1 나오냐? 이거요. 안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제곱해서 무조건 1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그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하고 나오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하면 1 나오거든. 맞아.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이제 상학함수 값이 됐어. 그래서 얘가 코사인이 되고 얘가 사인이 되는 무슨 값이 있겠지 뭐. 몇이든 상관없어. 그치? 몇 나오든 상관없어. 어쨌든 있겠지 뭐. 그래버리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하나로 합쳐지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런데 합쳐졌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뭐만 나오냐면은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만 나와. 알았지? 항상 학교 시험에서는 이 문제만 나와. 오케이? 그럼 답이
사인 앞에 곱해진 거에 풀마 붙여준 게 최대초수잖아. 항상 답이. 알았지? 그러니까 답은 풀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굳이 합쳐줄 필요 있어? 없어. 앞에 있는 개수 제곱해서 루트 취한 다음에 풀마 붙여준 게 답이야. 알지? 이해되냐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개념 설명했었는데 해봤는데 뒤에 있는 문제들 쫙쫙쫙쫙 나오는데 자, 유형 5번이랑 유형 6번 두 개만 풀고 가자. 유형 5번이랑 6번 두 개만 풀고 마무리할게 이번 시간에.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니까. 자, 유형 5번 보면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선분 AB가 5인 상태에서 유형 5번부터 유형 5번 보면은 두 직선 y는 3x랑 y는 2분의 1x가 이룬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3x라는 그래프랑 2분의 1x라는 그래프가 원점에서 만나고 있어가지고 두 각이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 각도를 구하는 거야.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이 각도를 베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구할 수 있을 거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한테 뭐 알려준 거야? 탄젠트 값을 알려준 거야. 탄젠트 알파는 3이고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짜리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1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까지. 그래서 1 플러스 곱하니까 2분의 3분의 더 빼니까 2분의 1. 2분의 5분의 2분의 5니까 1 나온다. 탄젠트 값 1 나왔네. 그러니까 세타는 45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되시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인 세타 구하면 되고. 자, 6번 보자. 6번 402번 보면 자, 직사각형 모양에서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 나오고 쓱쓱 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2대 1로 내분한 점 P래.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10이라는 길이를 2대 1로 쪼갰으니까 얘가 8이고 얘가 4면 되겠다. 아세요? 오케이.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에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빼면 되겠네. 맞아? 그치?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에 짝수 곱해줬으니까 탄젠트 안 바뀔 거고. 생각하면서 변형하는 거. 그치? 짝수 홀수 곱해주는 거 기억나지? 자, 몇 사분면이니까 파이만큼 간 다음에 좀 빼줬으니까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로 구할 거고. 탄젠트 알파는 뭐분의 뭐야? 8분의 5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8분의 5 곱하기 4분의 5네. 4분의 5 분의 8분의 5 더하기 4분의 5 해서 얘만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보시면 돼. 자, 남은 거는 집에 가서 해결해가지고 오시고 오늘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모의고사 풀어본 거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이제 숙제를 대체할게.